반갑습니다. 2017년 자동차 튜닝사 자격증 2급 과정을 위한 현가장치 튜닝 개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김영기 강사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이며 27년 동안 튜닝 서스펜션 개발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HD 시스템 대표로 있습니다. 오늘의 간단한 수업 목표는 첫째, 현가장치와 튜닝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현가장치 형식과 구성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계 특성 측정 시험과 주행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가장치와 튜닝 교회에서 현가장치란 주로 차체와 차축 사이에 설치되어서 적절한 강성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며, 자동차가 주행 중에 노면을 지날 때 차륜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 소리, 불쾌감을 완화시키며 자동차의 조종 안정성과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현가장치의 튜닝이란 차량의 현가장치 특성과 차량 기초 특성을 측정하여서 최적 밸런스를 도출하며 허용 범위 내에서 각자의 스타일에 적합한 조종 안정성과 승차감 향상을 위한 다양성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즉, 튜닝이라는 것은 조종 안정성과 승차감 향상을 위해서 튜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가 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이란 하중이 가해지면 휘어짐이 생기고 제거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쓰이는 스프링은 현가 스프링, 스테빌라이저, 토션 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가장치 스프링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는 탄성 영역이 높고 히스테리시스가 적은 금속 소재를 사용합니다. 히스테리시스란 스프링을 눌렀을 때와 튕겨 나왔을 때 어느 한 점에서 힘 차이가 적은 힘 차이를 말합니다. 그 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마찰력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소모됨으로 인하기 때문에 히스테리가 좋은 소재를 사용하면 좋은 스프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코일 스프링이며 이 아래에 리프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또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코일 스프링과 리프 스프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으로 인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고유 진동수와 스프링 상수, 차고 등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가장치 구성 부품 중에 하나인 셔겁셔바는 코일오버와 더불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현가장치 구성 부품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장착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셔겁셔버에 기능하는 모습을 보면은 차륜을 통해서 진동이 왔을 때 먼저 스프링이 이런 실선처럼 진동을 하게 되고, 이 스프링의 진동을 셔겁셔버가 실선처럼 감쇄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셔겁셔버의 안쪽 구조를 보면은 트윈 튜브식 가스 쇼버와 모노 튜브식 가스 쇼버가 있습니다. 트윈 튜브식 가스 셔겁셔버는 일반적으로 더블 튜브 타입이라고도 하며 텔레스코프식 셔겁셔버라고도 부르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안에 작동 실린더가 하나가 있고 그 밖에 보호를 해주는 셀 케이스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실린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윈 튜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트윈 튜브 셔겁셔버는 주로 승차감을 유효할 때 쓰는 셔겁셔버이며 현재 승용차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튜브 셔겁셔버는 실린더가 하나가 있어서 이 실린더 하나에서 작동 실린더와 보호를 해주는 실린더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노튜브 타입, 싱글 튜브 타입 셔겁셔버라고 하며 드가봉식 셔겁셔버라고도 부릅니다. 이 모노튜브식 셔겁셔버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타입으로 많이 사용되며 조정 안정성을 위할 때 이 타입의 셔겁셔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셔겁셔버는 스프링의 운동을 억제하여서
타이어의 접지력을 확보하며 차체의 상하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상하 운동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진동을 억제를 하고 승차감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쇼갑쇼바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감세력 특성이라고 합니다. 일명 감세력이라도 하는데 감세력 특성은 승차감, 조정성, 안정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조정 안정성을 중시를 하면 승차감이 저해가 되고 반대로 승차감을 향상하게 되면 조정 안전성이 저해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력 특성치를 어떻게 잘 조율하냐, 셋업하냐에 따라서 많은 튜닝의 조건들이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세력 특성을 설정을 할 때 누를 때 힘과 나올 때 힘, 즉 신축과 압축의 그 비율은 일반적으로 6대4 정도를 하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갑쇼바의 선정 기준은 첫째로 구조적 강도에 문제가 없는가, 안정적인 감세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방열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방열 효과는 쇼갑쇼바의 내구력을 보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열 효과 부분을 절대 무시하면 되지 않고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여서 쇼갑쇼바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가장치의 구성 부품 중에 하나인 스테빌라이저는 일명 안티-놀 바라고도 합니다. 차체가 놀 진동을 하였을 때 좌우륜의 스트로크 차이를 보정해주는 보조 스프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차가 회전을 했을 때 좌우 바퀴에 차이가 편차가 생기는 부분을 스테빌라이저가 보조로 보강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는 같은 영상의 제로의 직경을 변경을 하여서 튜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가장치의 구성 부품인 튜닝 부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부싱은 쇼갑쇼바 암 링크의 장착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쇼갑쇼바의 마운트와 쇼갑쇼바의 부싱류, 그다음에 암의 부싱류, 링크의 부싱류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서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부싱은 고무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모든 방향에 대해서 탄성을 지지함으로써 충격 전자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륜의 얼라이먼트를 결정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여 높은 강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산업계에서는 피로볼 타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현가장치의 구성 부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현가장치의 구성 부품들이 조합이 된 현가장치의 형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가장치의 형식은 일체 차축 현가 형식과 독립 차축 현가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일체 차축 현가 형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차축 현가 형식은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차축의 차륜이 차 바퀴가 양쪽으로 일체로 붙어 있는 타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축에 스프링이 걸쳐 있어서 위에 차체가 설치되게끔 되어 있는 형식을 일체 차축 현가 형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가 형식은 구조가 단순하나 승차감이 비교적 좋지 않기 때문에 승차감에 불만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일체 차축 현가 형식 중에서 대표적인 리프 스프링을 사용한 리프 스프링식 일체 차축 현가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체 차축 현가 형식에 링크를 사용하는 링크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링크들을 사용하여서 일체 차축 현가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타 일체 차축 현가 형식이 있는데 2D1식 일체 차축 현가 형식이 있으며 토크 튜브 드라이브 샤프트식 일체 차축 현가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 것은 독립 차축 현가 형식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차축 현가 형식은 차축과 차륜이 바퀴가 일체로 되어 있는 타입인데 이 타입은 차축이 분할이 되어 있어 양쪽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의
독립차축 평가 방식입니다. 이 그림을 보다시피 독립차축은 차축과 차 바퀴가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차축 평가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승차감과 안전성이 아주 우수하며 반면에 구조가 복잡하고 단가가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륜의 상하 운동 시 얼라이먼트 변화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 많은 변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립차축 평가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평가 형식에는 20원씩과 맥퍼슨 타입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20원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원씩은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아래 컨트롤 아미 하나가 있고 위에 어퍼 컨트롤 아미 가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 스핀들이 있는 조약 너클을 구성하고 있는 타입입니다. 이 타입에 그리고 이 안에 셔갑 셔버와 스프링이 안쪽에 들어있는 타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은 바퀴가 스프링에 의해서 완충이 될 때 상하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승차감과 안정성이 아주 증대되고 아주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링크 사이의 길이와 차체로부터 스프링이 장착되는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비를 레이트 비라고 하는데 이 레이트 비에 따라서 스프링 상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20원 타입에서는 스프링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 상수를 높게 하고 감쇄력을 비교적 세게 하여야만 조정 안정성을 우수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0원 타입에서는 레이트 비를 고려하여서 셔갑 셔버와 스프링을 설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 20원 타입의 차들은 이 레버비가 0.6에서 0.8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것은 일정하지는 않고 차종에 따라서 레버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립차축 평가 형식 중에 맥퍼슨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퍼슨식은 조약 너클이 일체로 되어 있고 평가 암이 아래쪽에가 있으며 그 사이에 스트러트 타입 셔갑 셔버가 있으며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은 스프링 밑질량이 스프링의 이 밑질량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도로의 홀딩이 아주 우수해서 스프링 상수를 비교적 약하게 하고 셔갑 셔버의 압축 감쇄력을 약하게 하여도 비교적 우수한 성질의 서스펜션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수한 부분은 20원 타입에 비해서 비교적 우수한 타입은 20원 타입에서는 어퍼 컨트롤 암이 있어서 이쪽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맥퍼슨식에서는 위쪽에 어퍼 암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유효 최적을 크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맥퍼슨식의 단점은 뭐냐면은 셔갑 셔버가 스트러트 역할을 해서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하에 높은 프릭션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높은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승차감이 많이 저해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러트의 구조 설계를 아주 정교하게 공차가 타이트하게 해서 상하 프릭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스트레스를 설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독립차축 평가 형식의 트레일 암식도 있습니다. 트레일 암식은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여 스페이스가 전략이 되고 소형차에 널리 사용되며 리어 평가장치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션 빔식 독립차축 평가 형식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빔을 사용하여서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지금까지 평가장치 형식과 구성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평가장치 개론에서 본 것처럼 평가장치 튜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정 안정성과 승차감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진동과 외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감쇄시키려면 진동과 외력을 감쇄시키려면 먼저 기초 특성을 이해하고 측정을 하고 평가장치
특성을 측정하여서 현가장치 구성 부품들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장착하여서 그것을 시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가장치와 스프링 진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 노면을 지날 때 차륜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동이 다양하지만 그것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운싱은 우리가 패인 곳, 도로가 노면이 패인 곳, 튀어나온 것을 지날 때 발생하는 진동입니다. 그것은 이 Z축으로부터 차체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 진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링은 차체가 회전하는 진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X축 기준으로 좌우로 회전하는 진동, 즉 차 앞면에서 바라봤을 때 차가 좌우로 회전하는 진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칭 진동은 Y축을 기준으로 앞바퀴와 뒷바퀴가 진동하는, 회전하는 진동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요잉 진동은 슬립이나 미끄럼 현상, 즉 뭐냐면 Z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진동을 요잉 진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튜닝의 궁극적인 목표가 조정 안정성과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안정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안정성은 조정성과 안정성을 합쳐서 조정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정성이란 조정자가 조타에 의한 진로 수정이나 코스 추정이 용이하고 성능에 부합하는 정도를 자동차의 조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가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게 조정성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리고 안정성이란 자동차가 외력에 의해 그 진로가 방해받지 않고 신속히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는지의 여부가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외력에 방해받지 않고 항상 균형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튜닝에서 조정 안정성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래서 일반적으로 튜닝에서 부를 때는 우리는 핸들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은 그립력과 밸런스,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운전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런 제어성을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우리는 핸들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정 안정성과 더불어서 튜닝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승차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평가하고, 두 번째는 또 계측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또 필링 테스트를 위해서도 우리가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진동수로 걸 가지고서 승차감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승차감이란 분당 60에서 120 사이클의 진동수를 가졌을 때가 좋은 승차감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며, 분당 120 사이클이 넘었을 때는 비교적 현가장치가 딱딱해진다고 말을 하며, 분당 45 사이클이 이하로 내려가면 부드럽긴 하나 멀미가 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가장치 튜닝의 궁극적인 목적이 조정 안정성과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방해하는 게 진동과 외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의 기초 특성을 이해하고 측정을 해야 되며, 또한 현가장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측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금 이 시간에는 현가장치 특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가장치의 특성은 먼저 기하학적인 특성 시험과 정적인 해석 시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가장치는 링크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독립 차축 현가 형식에서는 링크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링크 구조에 따라서 한
변수가 바뀌면 다른 변수도 바뀔 수 있는 기하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힐 레이트와 얼라이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적인 해석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스프링과 무게, 차량의 무게에 따라서 역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나오는 특성치이기 때문에 고유 진동수와 감쇄력비, 놀 센터와 감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적인 해석 시험을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의 기초 성능 특성 측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 성능의 기초가 되는 차량의 물리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량의 물리량이라면 하중, 그다음에 차량의 하중 분배, 즉 오른쪽 왼쪽 앞뒤에 하중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 중심 높이, 차량의 무게 중심에 대해서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와 힐 베이스에 대해서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드는 좌우 바퀴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며, 힐 베이스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간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섭 모멘트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기초 성능 특성은 자동차의 주행 성능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조정 안정성도 연관이 되고 브레이크 성능, 동력 성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성능은 중요한 것이며, 또 이것을 잘 측정하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특성치들을 체크하고 측정하여서 투닝 구성 부품들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장착하였다면 이제 실차 주행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실차 주행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픈 루프 응답성 시험과 클로즈 루프 응답성 시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픈 루프 응답성 시험은 외부상에 운전자가 핸들을 수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투닝 구성 부품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클로즈 루프 응답성 시험은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을 계속하면서 주어진 운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도로 여건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 클로즈 루프 응답성 시험입니다. 주로 클로즈 루프 응답성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현가 투닝 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현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현가장치는 주행 중에 도로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이나 진동을 완화시킨다. 현가장치는 바퀴와 도로면의 접착성과 승차 감각을 향상시킨다. 현가장치는 차체와 차축 사이에 설치된다. 현가장치 주요 구성은 스프링과 셔겁셔버, 스테빌라이저, 브레이크이다. 이거 답은 4번입니다. 브레이크는 제동장치입니다. 문제 2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현가장치 중 일체 차축 현가 방식의 설명으로 다른 것은 부품수가 적어 구조가 간단하다. 스프링 밑질량이 커 승차감이 불량하다. 다 맞는 거죠. 세 번째, 스프링 정수가 적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앞바퀴에 심의가 발생이 쉽다. 3번이 잘못된 거죠. 스프링 정수가 적은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스프링 밑질량이 크기 때문에 스프링 정수가 비교적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현가 장치 중 독립차축 현가 형식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첫 번째, 차축을 분할하여 양쪽 바퀴가 서로 관계없이 움직이도록 한 것이며 승차감과 안정성이 향상된 방식이다. 두 번째, 볼 이음 부분이 많아 그 마멸에 의해 힐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기 쉽다. 맞는 말이죠. 바퀴의 심의 현상이 적으며 노드 홀딩이 우수하다. 맞는 거죠. 스프링 밑질량이 작아 승차감이 좋지 않다. 승차감이 좋지 않는 게 아니라 승차감이 좋은 거죠.
스프링 밑질량이 적으면 승차감이 좋다고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차축 평가 방식이 아닌 것은 1. 리지드 엑셀식 평가 장치, 2번 트레일암식 평가 장치, 3번 맥퍼슨식 평가 장치, 4번 이슈번식 평가 장치. 독립차축 평가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리지드 엑셀식 평가 장치죠. 이것은 일체 차축 평가 방식입니다. 문제 5번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자동차 평가 장치에 대한 20원식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된 것은, 지금 이 그림은 20원식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무엇이냐? 1. 조향 너클과 일체로 되어 있어서 셔겁셔브가 내부에 들어있는 스트릿 및 볼 이음 컨트롤 암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맥퍼슨 타입이죠. 두 번째, 이 아래 컨트롤 암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강성도가 높고 조정 성능과 안정 성능이 좋으나 구조가 복잡하고 설치 공간이 넓은 단점이 있다. 이게 바로 20원식 독립평가 장치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렇다면 3번은 구조가 간단해 마멸되거나 손상되는 부분이 적으며 정비가 쉽다. 이것도 20원 타입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다 해서 맥퍼슨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스프링 밑질량이 작아 노드 홀딩이 우수하다. 엔진실의 유호 최적을 크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맥퍼슨식입니다. 6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아래의 자동차 평가 장치는 어떤 형식인가?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20원식, 두 번째, 멀티링크식, 세 번째, 맥퍼슨식, 4번 트레일 암식. 이 그림은 맥퍼슨식이죠. 맥퍼슨식은 같이 봤던 것처럼 평가 암이 있고 일체 너클 타입이며 스트럿 타입 셔겁셔버와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3번 맥퍼슨식입니다. 자, 7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평가 장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평가 장치란 차체에 대하여 차륜을 상하 이해의 방향으로 적절한 강성으로 지지하고 상하 방향은 스프링과 감쇄기구로 지지하는 것이다. 네,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체 승차 인원 적하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면의 요철 등으로 인해 차체로 입력되는 불쾌한 진동이나 소리를 억제한다. 여기 보면 불쾌한 진동이나 소리를 억제한다. 평가장치의 가장 기본 기능입니다. 차륜 노면 사이에 발생하는 구동력, 제동력, 행력 등 전후, 좌우, 하중을 확실하게 차체로 전달하기 위하여 최상의 상태에서 타이어를 노면에 접지시켜 목표하는 차량의 운동을 가능케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방향을 임의로 바꾸기 위한 장치이다. 이것은 아닌 거죠. 이것은 조향 장치를 말하는 거죠. 임의로 주행 방향을 바꾸는 것은 조향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스프링 주요 진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요? 수직축을 따라 차체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상하 직진하는 진동, 즉 상하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패이거나 튀어나온 요철을 지날 때 생기는 진동을 의미한다. 즉 상하 진동을 말하면은 바운싱 진동이 되는 거죠. 1번 바운싱 진동이 됩니다. 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스프링의 주요 진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 세로 축을 중심으로 차체가 좌우로 회전하는 진동, 정면을 봤을 때 차체가 회전하는 형태의 진동으로 좌우 불균형한 노면과 비스듬한 측면 경사로를 지나는 등에서 발생한다. 즉 여기서 보면 차체가 회전하는 형태로 진동한다. 이것은 바로 롤링이죠.
롤링 진동입니다. 1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하는 자동차 현가 장치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이다.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에 근접한 것인가? 조종자가 조타에 의한 진로 수정이나 코스 추종이 용이하고 그 의도에 따른 성능에 부합하는 정도를 자동차의 조정성이라고 한다. 또 안정성이란 자동차가 노면에서의 힘이나 행풍을 받았을 때 그 진로가 교란되는 일이 적고 신속히 균형의 상태로 되돌아가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말이다. 이것은 바로 조종 안정성, 3번 조종 안정성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현가 장치 구성 부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서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설명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와 바퀴 사이에 설치되어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고 차체에 충격과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노면에서 발생하는 스프링의 진동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스프링의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세 번째, 막대를 비틀었을 때 탄성에 의해 본래의 위치로 복원하려는 성질을 이용한 스프링의 막대이다. 4번, 양 끝이 노암에 장착되게 하고 중앙부는 프레임과 연결되며 외부적으로 바퀴의 상하 운동 차이로 인해 차대가 뒤틀리는 진동을 받게 되었을 때 뒤틀림으로 인해 완충 작용이 이루어져 좌우측 바퀴의 기울기가 감소시킨다. 답은 스테빌라이저는 4번이죠. 여기 보면은 상하 차이에 인한 차대의 뒤틀림의 진동을 받게 되었을 때 이렇게 완충을 해주는 거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었죠. 그렇다면 1번은 스프링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은 쇼갑쇼바에 대한 설명이고 3번은 토션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12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현가 장치의 구성 부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서 코일 스프링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본 문제와 비슷한데 1. 차체와 바퀴 사이에 설치되어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고 차체에 충격과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바로 스프링, 코일 스프링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1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하는 자동차 현가장치 구성 부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구성 부품에 대한 설명인가? 공기압의 탄성을 이용한다. 보통 고압으로 수축된 공기는 반발력에 의해 대기압 수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이러한 반발 작용을 통해 밀봉된 실린더 내부 공기를 외부에 힘이 압축시키고 이때 반발 작용으로 부드러운 안충 작용을 얻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 준 것 중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공기 스프링, 에어 스프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어 스프링은 스프링의 일종으로서 공기압의 탄성 작용을 이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14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현가 장치 구성품인 쇼갑쇼바 중에 텔레스코프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텔레스코프형은 트윈 튜브 쇼갑쇼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은 더블 튜브 쇼갑쇼바라고도 부른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피스톤에는 오일이 통과하는 작은 오리피스가 있고 그 구멍에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형식은 안내를 겸한 가늘하고 긴 실린더의 조합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 차축이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와 차체가 연결되어 있는 피스톤 노드가 있으며 피스톤의 상하 실린더에는 오일이 채워져 있다. 이번에 설명처럼 긴 실린더가 있으며 작동 실린더가 있으며 여기에 피스톤 노드가 있으며 오일이 채워져 있다. 이게 텔레스코프형 쇼갑쇼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부 구조에 따라 단동식과 복동식이 있다. 복동식의 경우에는 스프링이 늘어날 때와 스프링이 압축될 때 오일이 저항 없이 통과하도록 하여 차체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 구조에 따라서 단동식과 복동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쇼갑쇼버는 단동식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만 작동을 하고 그게 단동식입니다. 그리고 양쪽 방향 눌렀을 때와 잡아당겼을 때, 즉 압축과 신축이 같이 작동했을 때는 복동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 양쪽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복동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통식과 복동식은 다른 것입니다. 복통식은 실린더가 두 개 있다, 통이 두 개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복동식은 작동이 압축하고 신축 두 가지를 한다는 의미에서 복동식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단동식의 경우에는 스프링이 늘어날 때와 압축할 때 오일이 저항 없이 통과하여 차체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단동식은 압축할 때든 신축할 때든 한 곳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오일이 저항 없이 통과한다는 것은 둘 다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설명이 된 것입니다. 4번, 복동식은 스프링이 늘어날 때, 압축될 때 모두 저항이 발생되는 형식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동식은 스프링이 늘어날 때, 쇼바가 늘어날 때, 또 압축될 때 모두 저항이 발생되는 형식, 모두 작동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자동차 현가장치 구성 부품인 드가봉식 쇼갑쇼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여기서 또 드가봉식이라고 나왔죠. 드가봉식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싱글 튜브 쇼갑쇼바를 말하는 것이며, 또 모노튜브 쇼갑쇼바라고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드가봉식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싱글 튜브 쇼갑쇼바를 특허내신 분이 드가봉이란 분이어서 이름을 명칭을 붙여서 드가봉형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보자면, 먼저 프리피스톤의 위쪽에 오일이 있어 아래쪽에는 고압 질소가스가 봉입되어 내부에 압력이 걸려 있고 한 개의 실린더가 있다. 즉 여러분, 드가봉식 모노튜브 쇼갑쇼바의 구조를 보면 프리피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 프리피스톤 위쪽에는 오일이 있어 오일을 통과하는 피스톤으로 인해서 감쇄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이 프리피스톤의 아래쪽에는 고압 질소가스가 있습니다. 30 kg/cm² 정도, 이 정도의 고압가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내부에는 고압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명드린다시피 한 개의 실린더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가 간단하나 내부에 고압가스가 있어서 분해한 게 위험하다. 이것은 되게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싱글 튜브 타입, 즉 드가봉식 쇼갑쇼바는 반드시 분해할 때 분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해를 한다면은 이 고압가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3번, 실린더가 하나이므로 냉각 성능이 우수하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린더가 하나이기 때문에 쇼갑쇼버 내부에서 피스톤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쉽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각 성능이 아주 우수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스포츠 타입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냉각 성능은 쇼갑쇼바의 수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냉각 성능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서 쇼갑쇼바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작동할 때 오일이 기포가 있어서 장시간 사용 시 감쇄 효과의 감소가 적다. 작동할 때 오일에 기포가 있다. 이것은 드가봉식 모노튜브 타입이 아니고 트윈튜브 타입에서 작동할 때 오일과 기포가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시간을 사용하였을 때 오일과 기포가 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답은 4번입니다. 1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현가장치 구성 부품인
코일 스프링을 측정하는 스프링 상수의 단위는 1번이죠.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입니다. 17번 자동차 현가장치의 진동수가 승차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분당 60에서 120 사이클의 상하 진동을 할 때 가장 좋은 승차 감각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동수가 분당 120 사이클이 넘으면 딱딱한 느낌이 든다. 예, 맞는 설명이죠. 세 번째, 진동수가 분당 45 사이클 이하가 되면 승차감이 딱딱해져서 느낌이 좋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분당 45 사이클 이하가 되면 너무 부드러워서 멀미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진동수는 스프링과 차량의 중량을 포함한 지수다. 예, 맞는 거죠. 진동수는 스프링과 차량 중량에 따라서 변화되는 지수입니다. 18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현가장치의 특수 현가장치 중 공기 스프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첫 번째, 공기실의 용적을 바꿔서 스프링 상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공기의 압축성에 의한 비선형 스프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예, 맞는 말씀이죠. 스프링 중에 공기 스프링에 대해서 설명이 좀 많이 미비했지만 잠깐 문제를 보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 공기 스프링, 에어 스프링은 공기 압축성에 의해서 스프링 상수를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압과 양을 변화시켜 차고 높이 조정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오토 레벨링을 할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하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복잡하고 비싸다. 네, 맞는 거죠. 네 번째는 공기 스프링, 레벨링 센서, 공기 탱크, 스템 모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 맞는데 한 가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기 스프링도 필요하고 레벨링 센서가 있어서 차고를 조절하고 공기 탱크가 공기를 보관합니다. 그렇지만 스템 모터는 차고 조절을 할 때 주로 사용하며 공기 스프링, 에어 스프링에서는 컴프레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현가장치 튜닝 장착을 한 후 얼라이먼트 특성을 하였다. 얼라이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서스펜션 링크 기구에 따라 정해지는 힐 얼라이먼트는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적인 해석 시험이다. 여기 보면 역학적인 대한 정적인 해석 시험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해석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하학적인 시험 측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우, 캠버, 캐스터를 측정한다. 맞죠? 캐스터는 핸들, 스티어링 시의 복원력에 영향을 줍니다. 4번, 부캠버로 세팅하면 주로 타이어의 코너링 파워와 최대 코너링 포스가 향상되나 지나치면 타이어 편마모가 발생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현가장치 구성부품인 쇼갑쇼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첫 번째, 쇼갑쇼바는 스프링의 상하 운동을 마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일을 한다. 여기서 잘못된 거죠. 스프링의 상하 운동을 열 에너지로 변환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쇼갑쇼바는 노면에 발생한 스프링의 진동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맞는 말이죠. 쇼갑쇼바는 스프링의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4번, 쇼갑쇼바는 스프링이 압축될 때에 급격히 압축되고 늘어날 때 천천히 작용한다. 맞는 말이죠. 예, 틀린 것은 쇼갑쇼바는 스프링의 상하 운동을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데 마찰 에너지로 변환시킨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고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첫째,
이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두 번째, 질문 게시판에 접속한다. 세 번째, 질문하기에서 질문을 작성하고 등록 버튼을 누른다. 넷, 질문을 보고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가장치는 차량 진동과 외력을 고려해서 조종 안정성, 승차감의 균형을 잘 맞춘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종 안정성과 승차감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현가장치 형식에 따라 스프링, 쇼크업셔버, 스테빌라이저, 부싱 등 구성 부품을 튜닝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로 현가장치 튜닝은 차체 기초 특성과 현가장치 특성 요소들을 측정하여 설계 및 시험한다. 지금까지 2017년도 자동차 튜닝사 자격증 2급 과정을 위한 현가장치 튜닝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